애들 안녕, 내가 충격 공포 실화, 미스테리 범죄 이런 영상들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요즘도 자기 전에 잠이 안 오면은 이런 영상들 틀어놓고 자거든? 그래서 한 번쯤은 나도 이런 영상들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됐어. 바로 들어가 볼게.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인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골 때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첫 번째 사건으로 가지고 왔어. 일단 영국에서 3년 전 2020년도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동학대 사건이고 이 엄마의 아동학대로 3살 여자 딸 아이가 숨졌고 그 당시 영국에서 국민적 대공분을 샀던 사건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엄마가 이 딸이 사망하기 전에 틱톡에 이 아이와 춤 영상을 꾸준히 올렸다는 거야. 진짜 골 때리지.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한 모든 사람이다. 이런 춤 영상들을 틱톡에 업로드를 해왔고 거기 영상 댓글에는 모녀가 보기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댓글들도 정말 많이 달렸었다고 해. 그리고 더욱더 사람들이 이제 분노한 부분은 이 아이가 사망을 하고도 이 엄마가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자신의 화장품을 추천하는 영상들을 찍어서 올린다던가 춤추는 영상들을 이렇게 틱톡에 계속 올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은 2021년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진 약 1년 뒤에 그때서야 이제 TikToker beats her daughter to death and makes TikTok dance videos weeks later.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한 틱톡커가 그녀의 딸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때리고 그러고도 틱톡 춤 영상을 계속 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라는 기사 제목으로 비로소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때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걸로 나도 기억해. 이 나중에 재판이 열리고 형량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았고 이 엄마의 남자친구 여기 보이는 요 레드펀도 같이 범죄 사실을 인정받아서 형을 살게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좀 복잡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사건을 한번 시간대별로 다뤄볼게. 이 엄마의 이름은 니콜라 프리스트고 그리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 아이의 이름은 카일리 제이드 프리스트야. 편하게 이 엄마를 이제부터 니콜라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카일리라고 부를게. 니콜라는 영국 나이로 20살이 되던 해에 카일리를 낳았어. 하이스쿨 졸업에 맞물리는 시기에 카일리를 낳은 것 같아. 이 카일리의 친아빠에 대한 정보도 내가 좀 많이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 대신 데부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좀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 데부가 뭐냐면 유럽에서 데부 데모 이런 문화가 있거든. 약간 후견인처럼 엄마 아빠 다음으로 이 아이를 보살펴주는 사람을 지정해놓는 이런 문화가 있어. 이게 가톨릭 문화인데 유럽 전체가 아무래도 가톨릭 문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럽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 아무튼 데부라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요 모녀와 어떤 사이인지는 몰라도 니콜라를 대신해서 갓난아기인 카일리를 보살폈대. 니콜라는 카일리를 낳기만 하고 자신의 몸이 회복되자마자 여기저기 남자친구를 바꿔가면서 연애에만 몰두를 하고 육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해. 대신 이 데부라는 사람이 카일리가 태어나고 1년 동안 니콜라가 집을 비우는 날이면 카일리를 정성스럽게 보살폈다고 해. 그러던 어느 날 니콜라가 자기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그 집에 얹혀 살기로 했다고 이사를 가버렸대. 그래서 그때부터 이 데부가 말하기를 니콜라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카일리도 잘 볼 수 없었다고 해. 자, 아무튼 이 모녀는 새로 사귄 남자친구 집에서 얹혀 살게 되는데 그 집에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모녀와 남자친구 그리고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 4명이서 이렇게 같이 살았대. 진짜 이상한 조합이지. 아무튼 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보기에 이 모녀가 얼마나 탐탁지 않았겠어. 갑자기 자신의 어린 아들이 뜬금없이 모녀를 데리고 와서는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럽지.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아들의 여자친구를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같이 살면서 좀 지켜보니까 이 니콜라가 이 어린 카일리를 너무 막대하는 거야. 이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재판에서 이제 증인으로 서서 말하기를 당시 같이 살던데 니콜라가 카일리를 자주 쥐새끼라고 불렀었대. 이 어린애를. 아무튼 이 집에서 니콜라는 또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되는데 그 이별 사연은 니콜라의 남자 문제. 진짜 양심 없지 않아요? 염치도 없고 앉아 살면서 엄마로서 너무 무책임하고. 아무튼 이 남자친구와 니콜라가 헤어지면서 이 모녀는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 없게 되고 이 모녀는 버밍엄의 킹스허스트라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돼. 여기서 이제 나중에 카일리가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는데 이 버밍엄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부가 설명을 하자면 버밍엄은 런던의 북서부 쪽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공업도시라고 불릴 만큼 영국에서 2번째로 큰 도시야.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이제 버밍엄으로 이사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아파트에 2019년 카일리가 2살이 되는 해에 이사를 오는데 당시 이 아파트 동네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이 모녀가 조금 이상했다라는 거야. 하루는 이 엄마가 아이를 집에서 질질 끌고 나오면서 이 아이는 엄청 두려운 톤으로 막 우는데 이 엄마가 얘를 fucking bird 그러니까
시읍비 매새끼 막 이러면서 막 머리를 가격하고 애를 질질 끌고 나가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이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아파트 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 놀라서 위로 올라가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대. 그랬더니 니콜라가 나와서는 아무 말도 아니에요 막 이래가지고 그냥 침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적도 있었대. 그리고 애가 너무 자주 우니까 이제 이웃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 거를 이제 눈치챈 니콜라가 애가 울면 항상 노래를 크게 틀어서 그 울음소리를 좀 묻히게 하곤 했었대. 그리고 애가 울면 달래주기보다는 Shut up, go away, let me alone, 꺼져, 닥쳐, 나 좀 내버려둬 뭐 이런 고함 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해. 근데 왜 이웃 주민들은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워낙 버밍엄이라는 도시가 약간 서울 같은 도시를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이기도 하고,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였어가지고 약간 지역사회 자체가 알아서 잘하겠지 뭐 이런 개인주의였다고 해. 이 지역 주민들이 조금만 더 심각하게 이거에 대해서 알렸으면, 신고를 했으면 이 아이의 죽음을 방지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지. 아무튼 여기 이사 오고 니콜라는 카일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 심지어 새로 또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임신까지. 그리고 이 임신을 시킨 남자친구랑 또 헤어지고, 또 마지막 이 레드펀, 아까 보여준 이 레드펀이라는 연하남을 만나. 진짜 남자 잘 만나고 다니지 않아? 대체. 아무튼 당시 카일리는 23살이 되었고 레드펀은 22살. 나름 연하남이야. 근데 이 레드펀도 나중에 같이 카일리를 죽인 것에 대한 형을 받게 되거든.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 이 두 번째 애를 출산한 니콜라는 파트타임으로 17살짜리 소년을 베이비시터로 고용을 하게 되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 소년도 카일리를 돌보면서 이상함을 감지를 하는 거야. 어느 날은 카일리가 니콜라한테 배고프다고 하니까 이 니콜라가 다짜고짜 카일리를 때리면서 머리를 막 2번 때리면서 벌써 배고프냐고 혼냈대. 그리고 한 번은 카일리가 이제 어린 새로 태어난 남동생한테 담요를 씌우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장난을 쳤대. 근데 그걸 가지고 니콜라가 엄청 화를 내면서 카일리를 때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소년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니콜라의 엄마, 그러니까 카일리의 외할머니지, 그 외할머니한테 니콜라가 카일리를 학대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전했대. 근데 처음에 이 할머니는 믿지 않다가 이 소년이 지속적으로 이상하다고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되게 무책임하게 그냥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전화 한 통 띡 걸어서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자기 딸이 그 딸을 학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했었대. 근데 아니, 딸이 뭔가 자기 손녀를 학대한다고 하면은 보통 그 집을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애가 맞고 있는 건지 알아보지 않아? 이게 나 너무 이해가 안 돼. 아무튼 애초에 비정상적인 집안이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겠지만 저도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리고 애초에 이 신고한 시설이 경찰도 아니고 복지금을 주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자격을 심사하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이었대. 그래서 보니까 제대로 처리가 안 돼. 이 니콜라가 사실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워낙 영국은 이런 복지가 잘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미혼모인 니콜라가 일을 안 하고도 이 딸과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요 복지금을 주는 사회시설에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요 신고받은 사람들도 그냥 가정 불화? 뭐 가정의 다툼?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신고를 그냥 넘겼대. 답답하지.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 애초에 이 사건이 엄청 이슈가 된 이유가 뭐라고 했어? 이 니콜라가 카일리와 자주 틱톡 영상을 올렸다라는 거잖아. 어떤 영상들이 올라왔었는지 보면은, 첫 번째 영상은 니콜라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 남동생을 임신한 상태에서 카일리가 노는 영상이 요 영상 첫 번째 영상이야. 이게 2020년 1월인데 카일리가 사망한 건 2020년 8월이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하기 7개월 전인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여기 보면은 이제 출산을 한 상태이고 이 니콜라가 딸 카일리의 머리를 잡고 좌우로 막 흔들어. 그럼 누가 봐도 억지로 시키는 것 같은데, 봐봐. 이게 행복한 모녀 사이인 것 마냥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는 게 진짜 킹받는 부분인 거지. 카일리는 니콜라 지시에 따라서 막 고개 끄덕이고, 니콜라는 요 반바지 입고 이렇게 막 자기 몸을 과시하면서 막 이렇게 나 이제 출산해서 날씬하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세 번째 영상은 엄마가 딸 두 팔을 잡고 꼭두가시처럼 막 이렇게 흔들어. 그리고 애 엄마의 명령에 따라서 앞뒤로 이 카일리가 흔들리면서, 근데 이게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이 아기가 카메라를 보면서 웃잖아. 맨날 화만 내는 엄마가 카메라 앞에서는 좀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놀아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웃은 게 아닐까 싶어서 조금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아무튼 이 세 번째 영상은 카일리가 죽기 한 달도 되기 전이야.
이 엄마가 이렇게 카일리와 SNS에서는 행복한 모녀, 좋은 엄마인 척을 하면서 동시에 이 남자친구 레드펀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얼마나 두 얼굴의 여자인지 알 수가 있어. 이 딸이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이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레드펀이 니콜라한테 I'm going to keep the little bread away from me, sick of your spunking daughter 이렇게 말하거든. 이게 이 애새끼 좀 나한테 떨어뜨려 놓고 싶어, 너의 멍청한 딸 지겨워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니콜라가 자기 딸 욕을 하는데 같이 막 걷다 대고 웃으면서 같이 욕해. 이 브렛이라는 단어가 버릇없는 애새끼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애새끼 막 이런 좋은 어감이 아니야. 엄청 나쁜 어감이고 스펀킹이라는 것은 뻔뻔한 멍청한 이런 은어인데 얘네 두 명도 사실 20대 초반이야. 엄청 어린 애들이야. 어린 애들끼리 쓰는 은어야 이게 스펀킹. 막 그래서 너의 뻔뻔한 애새끼 멍청한 딸 막 너무 싫어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둘 다 낄낄대면서 웃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이 애가 사망하기 진짜 며칠 전에 니콜라와 레드펀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은 니콜라가 이렇게 말해. I'm going to kill her because she keeps leaving the living room or going in the kitchen. 진짜 막 죽인다고 했어. 나 얘 죽이고 싶어. 애가 너무 거실에서 나가서 부엌을 왔다리 갔다리 해. 막 이러면서 So I've paid her one and smacked her for shitting her in her nappy. 영어 발음 안 좋은 거 좀 이해해줘. 그래서 나 걔 때렸어. 그리고 기저귀에 똥싸기를 알스마이크 한 방 먹였어. 약간 여기서 힛은 약간 그냥 때리다라는 느낌이라면 스맥은 한 방 먹이다, 막 풀펀치로 먹이다 이런 뜻이거든. 아니 당연히 3살짜리 이제 걸음마를 막 뛴 아이가 집안을 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리고 한창 그럴 때이고 또 3살짜리가 기저귀에 똥을 싸지 그럼 어디다 싸? 내가 찾아보니까 3, 4살 때 기저귀를 뗀대.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기저귀에 똥을 싸는 게 당연한 일인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때렸다는 거야. 페일원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 페일이라는 단어가 숨을 막히게 해서 창백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 이 엄마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근데 여기서 더 어이가 없는 건 이 문자의 레드펀이 Good, give her one for me. 알았어, 내 몸까지 더 때려줘. 뭐 이렇게 답장을 하고 또 니콜라는 I will babe. 알았어 자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 사망 당일 그날 엘리베이터 CCTV가 공개가 되는데 이게 카일리가 죽기 몇 시간 전이야. CCTV를 보면은 이 엄마는 완전히 무관심으로 애를 대하고 있어. 막 자신의 모습은 거울 보면서 막 체크를 하고 핸드폰 계속 스크롤 내리고 막 그러는데 애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막 애가 엄마를 향해서 손을 뻗는데 그래도 다 무시해 막. 아무튼 그날 애가 사망할 당시 그 아파트에는 니콜라와 그리고 카일리 그리고 그 남자친구 레드펀 이렇게 3명이 있었어. 카일리는 오후 7시쯤 잠이 들었고 그 두 사람이 니콜라 침실에서 야스를 하러 가. 그런데 카일리가 또래 어느 그 3살짜리 애들처럼 그냥 바로 잠자리에 들고 싶어 하지 않았고 깨서 놀고 싶어 했던 거야. 여기까지는 이제 니콜라와 레드펀의 진술이 같아.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의 진술이 달라. 여기서부터 이 두 사람 진술 통해서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서로 안 맞아. 이거는 좀 더 이따가 재판 과정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볼게. 어쨌든 카일리는 이 둘이 999을 부르기 전에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사망을 했었다고 해. 999이 출동해서 이 집에 도착한 건 11시 반쯤이었고 도착해서 구급대원들이 이 아이의 시신을 봤을 때는 눈에 띄는 멍자국이랑 눈에 띄는 골절이 보였었다고 해. 근데 니콜라는 이 구급대원들한테 말하기를 아이가 너무 구토를 해서 999을 불렀어요 이렇게 말했대. 그래서 구급대원과 경찰은 일단 엄마가 아이를 폭행해서 죽게 만들었을 거라는 것은 상상을 못하고 그냥 아이의 기저질환과 사고로 인한 사망인 줄 알았대. 그래서 니콜라와 레드펀을 용의선상에는 놔뒀지만 어찌됐든 경찰의 조사가 되는 동안은 일단 그들을 보석으로 석방을 했다고 해. 이제 나중에서야 밝혀진 건 그 구토조차도 두 사람의 심한 구타의 결과였고 더욱이나 안타까운 거는 조금만 더 빠른 신고가 있었다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대. 그런데 이 아이가 죽어가는 동안 이 둘은 방 안에서 누워있었고 의학적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어. 조사 결과 이 아이가 숨진 건 들어봐. 장의 내부 파열과 폐 구멍 그리고 갈비뼈 19개 골절, 다리 아래 골절 그리고 뇌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이 있었다고 해.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부상이면 거의 시속 40마일 즉 시속 약 60km 정도의 자동차에 치인 어린이의 부상 혹은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3층 높이에서 떨어진 어린이의 부상과 유사하다고 말했대. 그리고 뇌에 손상이 있었다는 것은 보통 뇌가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딱딱한 머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 이 정도의 뇌의 손상에 이르려면 손으로
때려서는 이렇게 손상을 입을 수가 없고 아이를 밀어서 세게 어디인가에 부딪혔다는 거야. 그런데도 이 둘은 이 아이가 머리를 부딪혀서 굉장히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죽어가는 와중에 방에서 둘이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 제정신 아니야. 그리고 법의학 부검 결과 몇몇의 상처는 이미 치유 과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거의 2주 전부터 지속적인 물리적 타격이 있었다라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어. 그런데 이제 이 둘 중 누가 이렇게까지 이 아이를 부상을 입혔냐, 그날 그 아파트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라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이 진짜 개웃긴데, 이 남자친구랑 이 니콜라가 서로를 형량을 줄이려고 서로 엄청 맹비난을 하기 시작해. 재판 받을 쯤에 또 헤어졌었대. 이 남자친구가 먼저 뭐라고 하냐면, 쟤는 지 딸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나한테 맨날 시키고 맨날 담배 피우고 나랑 야스 그거 하느라 지 딸 돌보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She kick and stamp the girl 이라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 니콜라가 얘를 발로 차고, 스탬프가 도장 찍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게 발로 밟다라는 뜻이 있대. 근데 니콜라는 아니다, 내가 담배 피러 간 사이에 레드펀이 내 딸을 때린 것 같다, 제가 범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진술을 해. 나중에 레드펀의 부모님 있잖아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여자친구 집에 야스하러 간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재판에서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없고 그냥 자신의 아들을 그저 두둔하려고.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소중하면 이 어린 카일리도 정말 소중한 아이라는 이런 생각은 못하나? 아무튼 둘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둘이 야스를 하러 갔는데 이 아이가 방해를 했고, 그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둘 다 이 아이를 때렸는데 그렇게 죽을지 몰랐고 전혀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이제 뻔뻔하게 말을 해. 그런데 여기서 또 진짜 소름인 건, 이 아이의 사망 날짜가 8월 9일이야. 그런데 이 니콜라와 레드펀이 보석으로 석방됐었다고 했잖아. 이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9월 7일, 그러니까 애가 사망하고 약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시점에서 또 틱톡을 올리기 시작해, 이 니콜라가. 9월 7일에 R.I.P. my baby, 잘가 내 아가, 이런 제목으로 이런 영상을 올리고, 10일 뒤에 9월 17일에는 막 머리 숙이고 눈물 닦아내면서 노래 립싱크하는 영상을 올려. 아니 진짜 슬픈 립싱크를 처하고 있겠냐고. 난 진짜 이게 너무 킹받아. 노래 제목이 To my parents, 나의 부모님께란 뜻이고, 가사가 이제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내가 모든 걸 심하게 망쳤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막 이런 가사야. 근데 이거 립싱크하는 게 진짜 너무 개킹받아. 좋은 엄마로서 보이려고 재판을 좀 유리해지기 위해서 찍은 게 아닐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짜 눈물, 악어 눈물인 거지. 9월 21일에는 R.I.P. my angel, I love you so much, darling mommy, will never forget you, 나의 천사, 나의 아기야, 나의 잘가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를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요거 올리는데, 스와이프 되면서 이제 넘어가는 이런 영상 있지, 사진 여러 개 넣고 이런 영상 이제 올린 거야. 근데 이거 보고 사람들이 완전 크리피하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간 소름 끼치다, 소름 끼치게 혐오스럽다라는 단어거든. 크리피 이런 댓글들이 도배가 돼 있어. 근데 걔 멍청한 게, 이 니콜라도 슬픈 엄마인 척 하려면 계속 그런 척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린 바로 다음날 9월 22일에 계정을 새로 파서 춤추는 영상을 올려. 진짜 얼마나 멍청하면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살짝 웃으면서 크롭탑과 반바지를 입고 몸매 과시하면서 춤추는 이런 영상 올려. 진짜 대박이지. 근데 나 이거 기억난다? 2020년 틱톡 이거 되게 유행했던 거야. 비치 콜백 말면서 이렇게 막 이런 영상, 이런 춤 영상이야. 그리고 그 캡션에는 Dance always help me, 춤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지, 행복하게 해주지, 이런 제목이 달려있었대. 근데 내가 이 원본 영상들이 아직도 있나 틱톡에 들어가서 찾아봤거든? 근데 이 계정이 있는데 영상들이 다 지워졌더라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너무 안 좋은 사건이기도 하고 뭐 범죄자 영상이기도 하고,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이제 생각을 해서 틱톡 자체적으로 좀 삭제를 한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사람들이 재업로드한 거 있잖아. 그 재업로드한 영상들은 남아있더라고. 정말 제정신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니콜라 주변인들이 이제 나중에 말하기를 원래도 셀카 중독, 셀카 집착력, 개관종 이런 애였대. 그리고 이제 틱톡에 올린 마지막 영상이 뭐냐면 9월 23일에 나는 이런 화장품을 쓰는데 내가 쓰는 화장품 추천해줄게, 이런 영상 있잖아. 화장품 뭐 추천 영상, 화장하는 튜토리얼 이런 영상들을 올려. 이걸 마지막으로 그 뒤로는 체포가 되어서 더 이상 틱톡을 업로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약간 딴 얘기이긴 한데, 나도 이제 릴스랑 쇼츠랑 틱톡이랑 세 플랫폼 다 올리는 사람으로서 약간 내 생각을 얘기하자면, 약간 그래서 유튜브나 릴스는 좀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좀 가공해서 올린다는 느낌이 있다면 틱톡은 정말 진짜 일반인들, 그러니까 학생들도 정말 그냥 진짜 많이 올리더라. 막 춤추는 영상이든 팔로워 0명이어도 그냥 그 영상이 조금 자극적이고 그러면은 추천에 뜨니까 이제 틱톡에서는 정말 일반인, 그러니까 이 니콜라도 보면은 틱토커였던 것 같지 않아. 그냥 일반인이야. 근데 막 별별 영상들 많이 찍어. 막 화장품 추천 영상이라던가 막 화장하는 튜토리얼, 특히 외국은 더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많이 찍더라고. 잠깐 얘기가 샜는데 1년 정도의 법적 공방 끝에 대망의 재판 결과가 나왔어. 근데 이게 진짜 핵파라며 핵파. 내가 한번 이 판사의 판결문을 읽어줄게. 두 분 모두 재판 과정에 반복적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거짓말을 했고 폭행으로 인한 부상 정도를 보면 죽이려는 의도는 없을지언정. 여기서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때린다고? 그렇지만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분명했다라고 보입니다. 분명 자가격리 라이프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이게 락다운 라이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봉쇄, 자가격리라는 뜻인데 당시 2020년 하면은 우리 코로나19가 세계 전역으로 덮쳤을 때잖아. 아무튼 그때 영국 자가격리는 좀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했었대. 그리고 당시 정말 외국 범죄율, 특히 가정폭력 뭐 이런 범죄율이 올라갔었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제 자가격리로 인해 답답함을 이해한다라는 내용이 왜 판결문에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돼. 그때 자가격리에서 답답함을 느꼈던 사람들은 다 범죄를 저질러? 그거 아니잖아. 진짜 판결문이 조금 이해가 안 됐고 계속 읽어볼게. 그리고 당신이 딸을 잃은 것이 당신에게 진정한 슬픔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느 정도 후회를 표했습니다. 난 이것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후회를 표한 사람이 애 죽고 한 달 후에 틱톡에 춤 영상을 올리냐고. 진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이 둘은 살인 혐의가 아니라 과실치사와 아동방치로 형을 받아서 각각 여자는 징역 15년, 남자친구는 징역 14년 이렇게 받아. 이 둘이 이 징역을 다 살고 나와도 고작 37, 38이야. 가석방을 받으면 더 빨리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살인 혐의는 명백히 이 아이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죽고 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999을 불렀다는 거야. 뭐 시체 유기라던가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면은 명백한 살인 혐의를 받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과실치사, 그러니까 의도는 없었는데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런 판결인데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솔직히 때리면서 그 어린이가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 아무튼 이 사건은 약 1년 뒤 2021년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BBC 다큐멘터리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면서 크게 언론화가 됐어. BBC 다큐멘터리에서 재판이나 뭐 기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후일담들이나 인터뷰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사건 현장에 도착했던 구급대원들이 인터뷰를 하기를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이 전혀 아이를 키우는 집 같지가 않았대. 영국에서는 보통 아이를 키우면은 그 아래에 카페트를 깔아놓는데 이게 워낙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는 집도 많기도 하고 위생상 카페트를 깔아놓고 아이가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페트를 깔아놓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흔한 침대도 없었대. 그리고 매트리스도 없었고 그냥 아이가 바닥에서 자기에 냅뒀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아이가 발견된 곳에는 전구불도 들어오지 않아서 아이의 시신을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라고 해. 아예 아이를 위한 생활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그 와중에 아이를 위해 쓰라고 나온 정부 보조금을 꽁쳐서 니콜라는 900파운드, 하나 150만 원 정도를 모았대. 근데 이것도 진짜 웃긴 게 칼리마 자동차, 중고차겠지, 요거를 사는데 다 써버린대. 진짜 더 웃긴 거 알려줄까? 이 차를 사오라고 요 남자친구 레드펀한테 시켰는데 이 레드펀이 원래는 이 차 가격이 600파운드밖에 안 되는데 900파운드라고 뻥치고 나머지 300파운드는 지가 꽁쳐 먹었대. 진짜 대단한 세기의 사랑이지 않아? 나는 진짜 우리나라만 가해자들을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진짜 이렇게 핵바람 판례가 있더라고. 근데 솔직히 아동학대는 더 흉악범죄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 우리나라도 아동학대라고 하면 국민적 정서상 천인 공노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다 국민들 다 들고 일어나고 2014년 칠곡 계모 사건, 그 서영희 사건 때도 계모가 한 그래도 징역 35년이 때려진 걸로 알고 있거든? 이렇게 가해자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여실히 드러내주는 건 진짜 고마운데 막말로 감옥 나와서 성형 때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잖아. 솔직히 37, 38면 요즘 진짜 한창 때인데 아이 있잖아, 카일리를 이제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까 말한 대부 있지, 대부. 아이를 1년 동안 돌봐줬던 이 대부가 인터뷰를 하기를 그 아이는 항상 웃고 있었고 정말 착했고
예쁘고 순수한 아이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후원을 모금하는 이렇게 사이트도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 그리고 이 이웃 주민들 있잖아. 아까 왜 신고를 안 했지 한 이 이웃 주민들도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하는데 막 그 인터뷰하면서 엄청 울면서 자기가 그때 알아봤어야 한다고, 좀 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고, 어린 카일리를 지켜주지 못해 죄책감을 가지고 굉장히 슬퍼하는 이웃들이 많더라고. 잠깐 같이 살았다던 어머니 있지, 그 전 남자친구 어머니. 그 어머니도 잠깐 그렇게 살면서 카일리한테 정을 많이 붙이셨었나 봐. 그래서 카일리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복을 준비해놨었는데 주지 못하고 하늘로 보내야만 했다 하면서 착하고 항상 나에게 웃어주던 이 아이가 너무 그립다. 이 아이의 죽음을 전달 들은 뒤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셨대. 이런 식으로 정작 카일리의 친아빠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친할머니, 외할머니 이런 사람들, 친가족들은 다 나타나지 않고 그냥 정말 주변 사람들, 카일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었던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하더라고. 아, 그리고 이 니콜라한테는 두 번째 아이가 있었잖아. 누가 아빠인지도 모르는 그 두 번째 아이, 그 카일리 동생. 그 아이가 어디서 지금 현재 키워주고 있나, 보호는 제대로 받는 거가 내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영국 국가적 차원에서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막 사람들이 이 악마가 이제 출소를 해서 이 악마 엄마가 이 애기 찾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여론들이 많더라고, 댓글에. 근데 솔직히 아동학대 보면 출소에서도 법적으로 이 아이한테 못 접근하게 접근 금지 이런 명령 이런 거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너무 걱정돼. 아무튼 지금도 이 아파트, 킹스허트 버밍엄에 있는 이 아파트를 가보면 이렇게 꽃이랑 장난감이랑 풍선이랑 사람들 많이 놓고 간다고 해. 생전에 아이가 잘못된 엄마 밑에서 태어나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늘나라에서라도 누리기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놓고 간다고 해. 그래도 이미 학대로 죽은 아이는 돌아올 수 없는 거니까 시간 돌이킬 수 없고 참 많이 안타까운 답답한 사건이었어. 앞으로도 이렇게 범죄에 관련한 영상들 조금 만들어볼까 하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인스타, 틱톡,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뭐 하는 사람들 관련한 범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이런 범죄들을 주로 다루는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볼까 해. 앞으로도 만약에 관심 있으면 이제 자기 전에 이런 내 영상 틀어놓고 자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많이 만들어볼게. 안녕.